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월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모두 빨간불을 켜며 출발을 했는데 이 코스피는 그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더니 0.17%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지수를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0.09% 하락하며 오늘 장을 마쳤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고 내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일 5월 시장을 맞이할 텐데 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슈와 일정들 때문에 어떻게 시장 대응해야 할까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원칙과 신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투자의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레벨업 클래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실전이다. 주식은 기준이다. 주식은 계획과 실천이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은 즐거움. 네, 화요일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도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또 익숙해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휴장을 앞두고 4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입니다. 어제 이어서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간단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내일이 공교롭게도 휴장입니다. 네. 신나는 휴장인데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 관해서 주요 일정도 있고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아무래도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5월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제 목요일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 참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오늘 그 투자의 맥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어제부터 이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 오늘 살펴보신 시장의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시장 총평을 하자면 네.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아, 방향성이 없었다. 뭐냐면 어찌됐든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어요. 네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급 유입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원래 주말 전이나 휴장 전에는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개별 쉽지가 종목도 않죠.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말씀해 주신 FOMC 회의 FOMC, 네.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없었지만 네, 장 이제 후반 가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네. 수요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원래 연준 인사들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데이터를 되게 중시합니다. 기존의 데이터가 어떻게 뽑혔는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언을 쏟아냈는데 사실 최근까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뭐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도 탄탄했고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고 휴장도 앞두고 있고 주요 일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 없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더 조금 길게 보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서는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장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FOMC 회의 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매파적 의견을. 그리고 금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래요. 금리 인하 기대감 호태되는 거 연내 2에서 3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연내 인하가 단행될지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기업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게 뽑혀주면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디테일한 거 시장 종합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를 조금 화면을 줄여드려야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더 더 보기 보시기 편하실 편하실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네. 이게 마우스가 네. 네. 줄어드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는 잘 안 보이네. 제가 이거 조금 이동을 해도 될까요? 이동시키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만. 네, 맞아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흐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막판 가서 지켜보고 가자. FOMC 회의든 파월의 발언이든 지켜보고 가자는 심리.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이렇게 혼조세 마감했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방향성에 키를 쥐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 2천억 이상 순매수세나 선물 5천억 이상의 선물 이제 순매수 전환한 부분 고려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매파적 의견이 나오더라도 하단은 지지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거나 미리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제 생각이 관점이긴 하지만 네. 상단은 1,4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지난번에도 1,400원. 마찬가지로 상단 확인하고 다시 내리는 모습이 있었고 네. 지금은 엔저 현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오르는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지금 오름세 상단 확인하고 내리고 이 흐름 자체도 앞으로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 추세를 바꾸거나 하진 못할 거라는 거,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심리, 뭐 고객 예탁금으로 확인되는 투자 심리도 여전히 괜찮고 주도주, 반도체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모멘텀 견고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실 때 걱정보다는 사실 지수가 이렇게 뭐 상하단 제한적으로 뭐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든 뭐 보합권에 있는 종목이든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도 체크하시되 내 개별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나 뭔가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이 조금 세분화해서 초점 두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코스피 차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주봉이에요. 오늘은 일봉 먼저 볼까요? 네. 일봉 보자면 사실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지수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전 고점이 3월 26일 날 거의 780포인트 정도 강하게 뚫어 올려서 뭐 2800선을 돌파해서 그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멘텀 환경이에요. 뭔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매크로 뭐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제 금리라든지 지금은 조금은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해주고 있고 상방과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이 추세를 볼 때는 다시 주봉으로 돌아가서 그려보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0선에서 2600선 이 안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지수 흐름에 그렇게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고 또 지수가 오르더라도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갖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또 욕심 나시는 분들은 새롭게 공략하는 종목들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관련해서는 여기 시황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로 좀 그 종목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좀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방향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 투자의 원칙과 신념 단단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제가 좀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진짜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우리 멘토님 너무 보고 싶으실 텐데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러면 저는 벌써 좋겠습니다. 아쉬운데. 네. 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정말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쉬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 멘토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도 이게 비춰졌을지 모르겠는데 네.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뭔가 기법이라든지 네. 노하우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궁극적으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써먹으실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 여러 회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조금 미진하게 전달드렸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제가 돌이켜봤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한 번에 네. 들으셨을 때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네.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와. 5월 13일에는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종목 선택하는 방법. 다들 좋은 종목이 뭔지 기준이 불명확하실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실적을 봐야 하나, 뭐 네. 업황을 봐야 하나, 뭐 수급을 봐야 하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세우실 수 있는 좋은 종목에 관한 네. 원칙과 기준 세울 수 있게 네, 첫째 네. 날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은 그래 명확하게 좋은 종목을 알게 됐는데 또 어느 시점에 어느 매수 타점에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명확한 매수 타점 잡는 방법 다음 날 준비했고 네. 좋은 종목들로 선별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도 네. 분산 아, 뭔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분명한 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포트 관리, 네. 뭐 현금 비중에서부터 집중 투자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셋째 네. 날은 그걸 준비했고 마지막 날은 이제 총 4회예요. 마지막 날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입니다. 오. 네.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만 네. 특별히 이제 아실 수 있게 마지막 거는 이제 비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참여 안내는 우리 앵커님께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말 진심이 담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저희 방송이어서 좀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라고 더 단단한 좀 기법을 가져가 보시라고 이렇게 특별 강의를 총 4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우선 이 강의 안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는지 매수 타점을 잡는지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회차에서는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남겨져 있다라고 하니까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의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카메라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멘토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 방이 창구를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통의 방에 입장하시면 이 특별 강의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QR코드로 입장하셔서 특별 강의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시장도 살펴봤고 특별 강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부터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이 특별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역삼역 5번 출구입니다. 이 이름을 듣자마자 와 너무 신박하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어제 사실 제가 좀 열심히 배우니까 이해가 팍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역삼역 5번 출구, 왜 배우셔야 할까요, 멘토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관련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매번 꾸준하게 정말로 좋은 성과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너무 어렵죠. 그게. 사실상 네. AI도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돼서는 맞아요. 그렇게 똑똑한 AI도 매번 수익을 내고 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네. 개인 투자를 함에 있어 정말로 어려운 순간이 언제 펼쳐지는지 아세요? 시장이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그 시장이 좋은데 내 종목만 안 갈 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게 제일 좀 힘들 것 같았는데. 뭐 소외감 느껴지고 뭐 포모라는 뭐 그런 네, 것들은 속상하고, 네. 그냥 마음이에요. 아, 네, 그러게. 심리적으로 속상하기만 멘탈 한 거다. 관리만 잘하면 되는 일이고 네. 정말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네. 어려움은 내가 이제 선택한 종목을 고점에 매매했을 때예요. 아, 맞아요. 답이 없는 고점, 네. 진짜 근거 없는 그 버티기라고 하죠. 맞아요. 그럼 네? 사실 홀딩. 고점에서 네. 들어가면 손실도 너무 클 테니까 그렇죠.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자금 사정이 쉽지 않아지는 건데 그렇죠. 속상하죠. 막 너무 속상하죠. 네. 일단은 후속 네. 대응이 어려워요. 고점에서 맞아요. 매매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고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네. 다시 조금 이거 풀어드릴게요. 네. 고점은 네. 누구나 다 바라보고 있고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활발하게 호가창도 움직이고 그래요. 사람이 막 흥분하게 하고 그래요. 바로바로 뭐 2%든 3%든 5%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앞에 보고 있으니까 고점에 형성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멋있어 보여요. 좋아 보이고 기사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업황에 대한 전망,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사 의견에서부터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때가 개별 종목의 고점입니다. 네. 역삼역 5번 출구 기법을 알게 되시면 절대 그런 종목도 안 보게 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어려울 때가 지수가 빠질 때가 나한테 위기가 아니라 내가 고점 매매한 종목들이 늘어날 때예요. 시장은 등락이 있고 시장이 떨어지다가 또 올라오는데 고점에서 매매한 종목들은 정말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후속 대응도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역삼역 5번 출구를 왜 계속 강조해 드리냐면 고점 매매 안 하게 됩니다. 명확해요. 고점 매매 할 수 없어요. 역배열의 종목들 고점 아니에요. 절대 고점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고점 매매를 안 하게 되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줍니다. 무작정 역배열에서 저점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재상승 추세를 모색하는 종목들, 새싹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까지 해줘요. 자, 고점 매매를 안 하게 되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준다.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강조 드립니다. 역삼역 5번 출구 기법.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쉽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소통방에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차트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어제 처음 들은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들이다 생각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차트 보여주실래요? 네. 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제는 에코프로와 카카오라는 극단의 고점을 형성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그거보다는 조금 시총은 낮지만 그야말로 이 종목도 변동성이 컸는데요.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 화면만 보면 일봉으로 보면 잘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 조회를 누르고 조금만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에 대한 설명은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삼부토건은 여러분들 이제 다들 들어보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어요. 이 시점이죠. 언제냐면 23년도 중반기 중반 정도에 무려 저점에서 1,000원에서 5,500원까지 5배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매물대 차트도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보세요. 이 구간에 그 매물대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것도 12%나 와. 이 가격대에 많이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 스마트머니들이 차익 실현하는 걸 대부분 99.99% 개인 투자자가 받아주는 형국이에요. 어제 에코프로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자, 봅시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진출해가지고 뭐 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찍힙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해 보셨다면? 아니에요. 다 기사에 의해서 뭐 MOU를 체결하고 법적 맞아요.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당장이라도 네. 진출을 해서 막 성장성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이 극명하게 많이 나올 때가 이때요. 이런 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실제로 이제 언젠가 뭐 주구장창 전쟁을 하지 않을 거고 휴전이나 종전이 될 거고 그러면 수혜받을 수 있겠구나. 이슈나 기대감만을 가지고 이런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게 허다하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에는 정말로 이 종목을 돋보이게 해주는 기사들이나 리포트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역삼역 5원 출구하시면 결코 이런 자리에 가 있는 종목들 안 보게 되신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하세요. 네.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만 더 보자고요. 이 종목도 한때 좋은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루닛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의료 그쵸. AI 관련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실제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을 실제로 잡았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온전히 저도 제 나름대로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고점에서 절대 팔지 못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 이후로 지금 수정 주가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이런 고점에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니까 알겠죠, 흐름을 더 남들보다야. 근데 이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런 저점에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뭔가 기대감을 더 심어줄 수 있고 이 종목 더 간다라는 시그널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결코 지금은 매수 타점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구간에 많이 진입을 하세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캔들 모양에서부터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잘 보세요. 역삼역 원축을 이 종목 하나로도 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동그라미가 빗나가긴 했습니다. 지우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종목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긴 종목은 아니에요. 의료 AI 관련 종목이고 상장 이후에 우하향했습니다. 그죠? 저점이 언제 확인됐냐면 재작년 10월 13일에 9,125원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우하향하는 흐름이면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이 되겠죠. 5일선, 11선, 21선. 얘는 60일선도 없었던 따끈따끈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우하향만 했어요. 이런 종목도 반등을 하고 대다수 종목은 떨어지면 반등이 옵니다. 봅시다. 보시면 그죠? 역배열인 상황에서 저점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몇 거래일 보자고 했죠, 우리? 역삼역 5번 출구니까 5거래일. 네. 하나, 둘, 네, 셋, 네, 넷, 다섯. 이 종목 어때요? 네. 그럼 이제 봐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5거래일은 봤는데 네. 그 안에 3개의 3이 양봉. 맞아야 그죠? 되죠. 맞아요. 3 양봉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고 네. 안 됐던 부분을 지우고 그 네.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하면 돼요. 네. 왜냐? 이 뒷부분도 역배열이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네네.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안 됐으니까 여기 이 시점부터 하나, 새로운 오이를 둘, 잡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럼 이건 된 건 그죠?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 둘, 5거래일에 셋. 양봉 딱. 3개. 이 종목은 5거래일까지 봐야겠죠. 아, 그럼 제가 역삼역 5번 출구에서 역은 역배열, 네. 3거래일 양봉, 영망치, 네. 5거래일. 5거래일. 그러니까 역배열인 상황에서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 실린 영망치까지 네. 확인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다시 차트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종목은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확인하자마자 다음 날 뭐가 보이나요? 이 거래량 우뚝 솟은 게 보이시나요, 혹시? 네. 위에 영망치도 보이세요? 아, 네. 그죠? 명확하죠? 네. 정말로 기법에 완벽하게 부합을 하죠.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4배가 터졌습니다. 제가 최소 기준 20배, 전거래일보다 20배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24배가 터지고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예쁘게 섰어요. 네. 그럼 언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이 종목은 더 땡길 수 없어서 시각적 효과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구간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 횡보하는 구간. 아, 그러네요. 분할 매수로 네. 접근할 수 있는 구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못 잡고 이때 잡았어요. 이 십자 도지에. 네. 아,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다. 이때 잡았으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아. 먼저. 이 빨간 선이 매수 평단을 만들 수 있는 위치예요. 네. 보시면 네. 빠르게 와. 보세요. 와, 계속 이 올라가네요. 종목이 매수 타점 이후로 10배 이상 오른 종목인데 맞아요. 보시면 없어집니다. 아무리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이 동반되고 있어도 그래도 그 네. 저점에 역삼역 5번 출구로 아. 인해서 매수 타점 잡은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어요. 아. 이게 의미하는 게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사더라도 명확한 고점에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저점에 사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아, 많이 어렵죠. 저점에 사도 고점에 팔기가 어려운 게 주식 시장이에요. 근데 어중간한 매수 타점에 들어간다? 그러면 더더욱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진짜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뭐다?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저점의 종목들은 대다수 역배열을 형성한다. 최근에 시세를 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 역배열 구간 지나갔어요, 여러분. 작년 상반기 2차전 지주 막 날라갔잖아요. 다 역배열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세를 낼 종목은 역배열을 지나갈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다들 관심 없는 구간 지나갈 거라니까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주식 매매를 하실 때 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정배열이 된 종목을 사야 된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맞아요. 된다. 네. 안 돼요. 아,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달리는 종목, 달리는 말 말 타면 떨어지면 더 큰일 나죠. 언제 설지도 모르고 맞아요.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저점에서 잡는 게 첫 번째 출발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다. 차트 보면서 다른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극명한 고점, 네. 삼부토건도 그렇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단기 저점 이후에 10배 이상 갔는데 그 꼭지에서도 매매를 활발하게 했던 거 확인을 해드렸고, JLK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으로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선별을 더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도 괜찮게 뽑혔고 장중에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차트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조회 이거 누르시고 네. 차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합시다. 네. 이 종목 어때요? 와. 이렇게 길게 보니까. 또 저 고점에서 사진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그죠? 될 만큼 흐름이 아니, 좀 격하네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네. 이게 보시면 여기도 활발하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구간에 매매를 하신다니까요. 저도 어떡해요. 네. 자, 맞아. 지금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어때요? 극명하게 정배열이죠. 네네. 121선, 61선, 딱 21선, 정배열이네요. 11선, 5일선까지. 명확하게 정배열이에요. 네. 정배열의 종목들은 대다수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도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요. 네. 실제로 이 종목 자세히 이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언제냐면 작년 8월 11일 날 39,050원이라는 고점을 찍어요. 날짜 기억하세요. 8월 11일. 근데
7월 24일이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7월 24일에 모 증권사에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기사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고점에 가더라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차트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고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된다? 절대 고점인지 몰라요. 맞아요. 이 종목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기사를 보고 뭔가 증권사 의견을 듣게 되고 하면 아니라는 거. 우리 이 시세를 큰 시세를 내기 전에 이쯤 한번 가볼까요? 역삼역 5번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네. 가봅시다. 네. 다시 가보시면 쭉 당겨 볼게요. 언제부터 이 종목은 시세가 시작됐고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점을 확인하고 보세요. 네. 이것도 선을 그려 드릴게요.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었던 선을. 자, 첫 번째 역배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우하향 하는 종목은 대다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보입니다. 이 종목 어때요? 보실 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완벽한 역배열인 거 이제 확인이 되시죠? 네. 자, 여기부터 짚어드리는 게 더 편하겠다. 잘 보세요. 극명하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당겼는데 역배열이에요. 네, 1번 역배열. 이거는 다들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 종목도 역배열을 지났어요. 네. 시세 내기 전에. 네. 그리고 최저점이 10월 21일 날 3,100원을 확인해요. 네. 계속 빠지는 종목 진짜 극소수 있죠. 근데 네. 대부분의 종목들 99%의 종목들은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패턴이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그걸 포착해야 되고 이 종목도 그 시점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되게 이제 빡빡하게 있다 보니까 캔들이랑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아이고 더 축소를 해버렸네요. 보시면 여기에요. 네, 잘 이러면 조금 더 보여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네. 봅시다. 역배열인 상황 맞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저점 네. 확인한 이후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좋아요. 이때부터예요. 저점 네. 확인.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어때요? 근데 안 돼요. 정확해요. 3을 찾아야 되니까. 역시 맞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계십니다. 네, 지금 이 거래일만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오, 네.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이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그럼 이제 다음 5거래일을 찾아보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이해도가 상당히 놀랍는데요. 멘토님 이야기 들으니까 네. 쏙쏙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역배열인 구간에서 네. 다시 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얘는 5거래일 볼 필요도 없겠네요. 네, 벌써 왜냐면 나왔네요. 오. 그렇죠. 5거래일 안에 3양봉이 확인됩니다. 와. 그러면 여기서 네. 뭘 기다리라고 했죠? 이제는 영망치 거래량. 그렇죠. 네.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네. 조금씩 당겨 볼까요? 네. 바로. 나오네요. 와. 거래량 44배 터진 네. 예쁜 영망치가 섰죠. 네.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 이제 볼까요? 3거래일 눌렸죠. 4거래일 네. 눌려요. 오. 5거래일, 6거래일 오. 바쁘신 일상 속에서 언제 급등주 막 따라가면서 맞아요. 호가창 보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눌리는 구간 있고 두세 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손익비도 크게 남는데 보세요.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와, 이렇게 눌려주는 구간이 그렇죠. 이어지네요. 이거 못 견디시면 안 돼요. 주식으로 뭔가 네. 투자를 하시면서 이때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가요? 당연하죠. 네. 아. 만약에 이런 모습을 네. 보이지 않고 바로 급등한다? 네, 그럼 그럼 어떡해요? 다음 내 거 기회도? 아닌 거예요. 아. 명확한 역삼역 5번 출구라는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네. 결국 마지막 단계는 거래량 실린 영망치인데 그 위에 눌리는 과정이 없이 바로 다음날 급등을 한다? 아쉽겠지만 내 거 아닌 거예요. 다른 종목 매매하면 돼요. 이런 패턴 보이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와.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네.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있었고 와, 기회를 많이 줬네요. 선을 그려볼게요. 와. 이쯤에서 네. 코스피 5개월, 코스닥 1개월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오. 명확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3,750원, 못해도 3,750원 아래에서는 잡을 수 있겠죠. 역삼역 5번 출구를 통해서. 네. 그러면 다시 조금 이제 넓게 보도록 할게요. 명확한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었습니다. 3,750원 이후에 그 이후에 오. 매수가가 아. 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19,000원, 뭐 38,000원, 39,050원 고점까지. 와. 그럼 몇 배? 거의 예요? 10배 아닌가요? 그죠? 10배가 넘는 거죠. 와. 수익률이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점에 사더라도 절대 이 꼭대기에서 못 팔아요. 맞아요. 적당하게 적당한 구간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기회, 그걸 포착하느냐, 포착하지 못하느냐, 역삼역 5번 출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고점에서 매매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쵸. 명확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날짜까지 말씀드렸죠. 이때가 이 종목의 역사적 고점이에요. 근데 7월 24일 언제냐면 이때겠죠. 거래량도 실리고 양봉목을 뽑아낼 때 이때 뭐 증권사에 긍정적인 전망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네. 여기서 만약에 이 차트에 대한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한 이해나 기준이 없었다면 들어가요. 너무 잘 갔고 거래량도 터지고 수급도 들어오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더 가겠지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런 고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지점에 조금 더 당겨 보면 네. 명확해요. 이 이후에 그죠? 고점을 확인하고 우하향합니다. 시세를 낸 종목 대부분 오른 만큼 대부분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반 이상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고점에서 매매를 하셨고 평단이 만약에 35,000원 부근이다. 그러면 후속 대응도 정말 어려워요. 그 이후에 명확한 반등 없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는 3가지 정도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분명하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역삼역 5번 출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나오는 기사 세부적으로 뭐 증거사를 뭐 탓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증거사 리포트도 그렇고 너무 이제 신뢰를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주가로 바로바로 연결되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투자를 해올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만 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애석하게도. 그래서 명확하게 차트 보는 기준,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준, 고점에서 매매를 하지 않게 되는 기준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3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앵커님께 제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퀴즈. 네, 퀴즈. 최근에 이게 흐름이거든요. 네.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역배열인 구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이 종목 역삼역 5번 출구 보이세요? 네, 우선 진짜 역배열이 보이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저 거래일 터진 기점으로 그렇죠. 5일을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차트 좀만 당겨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차트 네, 네. 하면 네. 오케이. 네, 이제 보이실 잘 것 보이죠? 같습니다. 네. 네. 5일이 되나 한번 세볼까요? 그렇죠. 5일이 없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그렇죠. 될 듯한데 아직 안 그렇죠. 나오네요. 근데 네. 이 거래량이 이때가 13배가 터졌어요. 와, 그럼 아직 거래량도 좀 부족한 거다. 해야 되나? 그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완벽히 이해를 하신 건데 네. 거래량이 이렇게 우뚝 쏟았다고 해서 영망치가 네. 섰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인 영망치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고, 네. 이 종목은 역배열인 거 이제 누구나 다 확인할 네, 수 역배열은 있어요. 일단, 네. 그리고 아직 저점 확인 이후에 5거래일이 되지도 않았고 네, 5거래 두 번째 조건이 안 그렇죠. 되네요. 네. 만약에 이 중간에가 하나 양봉이었다면 떴다 하면 그건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5거래일 중? 네, 3거래일 양봉은 확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거래량이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가 안 돼서 네. 뭘 기다려야 된다? 그 이후에 거래량 실린 영망치를 네. 기다려야 맞아요. 된다. 멘토님께서 최소 20배, 그렇죠. 그렇죠? 20배 거래량이 실려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요건 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네, 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JLK라는 종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법이
저점에서 시작할 때 모든 종목 시세를 내는 종목은 역배열인 구간을 지나요. 역삼역 5원 출구에 걸리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어요. 아닌 종목은 그냥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리는 종목만으로 매매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역삼역 5번 출구라는 저점을 확인시켜주고 지났고 시세가 크게 나왔고 네. 다시 한번 역배열 네. 그리고 역삼역 5번 출구를 만들어 가려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등락이 있다는 거, 우리는 고점 매매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고점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삼역 5번 출구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절대 고점 매매 안 하게 되신다는 거. 네. 이 부분, 이 세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사실 고점에서 사면 안 되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들려오는 이슈랑 그 일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점에 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멘토님의 뚜렷한 기준이 되어준다면 나의 투자의 기운이 되어준다면 이제는 좀 흔들리지 않고 고점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에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한 기법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특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문가님을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특별 강의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5월 13일 월요일에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 진짜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 알려주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점, 진짜 좋은 포인트가 언젠지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골랐고 매수 포인트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는 집중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제 화요일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오늘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 비밀 이야기까지 멘토님께서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특별 강의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별 강의 나도 참여하고 싶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향해서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이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 안내, 입장 방법이 바로 뜰 텐데요. 그럼 이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특별 강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바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특별한 강의까지 단단하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멘토님이랑 계속해서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진짜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까 이 차트를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까요, 멘토님? 네. 네, 우리 네. 시장분들도 이렇게 우리 앵커님처럼 네.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뭔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서 한 번 더 출발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차트 보면서. 네, 좋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시세가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뭐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기, 전력 관련해서 삼화전기라는 종목이에요. 네. 여기서 시세를 내는 종목들 99%는 역배열 구간 지난다. 오. 이 종목도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우하향하는 구간. 이런 네. 때 사고 싶으세요? 우하향할 때요? 네. 이렇게 제가 그럴 옆으로 때는 참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당연합니다. 네. 수익이 눈에 안 보이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먼저 네. 역배열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네. 역배열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서서히 역배열 어. 구간에 진입하죠. 네, 나오네요. 파란색이 제일 긴 이동평균선이에요, 얘가. 네. 그럼 맨 위로 갔죠.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자고요. 그죠? 역배열인 상황에서부터 이제 종목을 관심 종목에 오. 두시면 돼요. 네. 정배열 말고 역배열. 네. 역배열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역배열이 된 게 명확해 보이죠? 네.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이제? 이제 5거래일 그 기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그죠? 같아요. 얘는 저점을 네. 10월 6일 날 14,400원을 확인했는데 네. 얘 양봉이에요. 양봉으로 저점을 확인했을 때는 양봉 포함해서 5거래일 중 네. 3거래일 확인하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5일 보기도 전에 그렇죠. 3양봉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때 바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더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벌써 보였는데 바로 다시 슬쩍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마우스. 네. 세 번째 확인할 거 바로 거래량 실린 영망치 매물 소화 과정 보이는 영망치를 거래량 실린 거 확인하자. 네. 그러면 얘는 몇 배냐면요. 네. 전 거래일 대비 69배. 와, 20배를 훨씬 상회하죠. 강하네요. 네. 그러면 이때 바로 매수한다? 아니요. 그죠. 그 눌리는 네, 구간. 눌림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역배열이란 뜻은 뭐냐면 네. 가격이 싸져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눌리는 구간 대부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볼게요. 그 이후에 눌리죠? 눌리죠? 그러게요. 눌리죠? 네. 자, 우리가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 16,000원 정도의 그 매수 평단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겠죠? 네, 네. 역삼역 5번 출구를 명확하게 아신다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오. 본격적인 시세 전에도 이 종목은 153배라는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영망치가 예쁘게 서요. 와. 설령 한 번 다 좀 놓치셨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명확한 기준을 와, 보여주고 맞네요. 있고 네. 쭉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역배열인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아 놓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2만 원에만 아니죠. 2만 원에만 넉넉하게 이렇게 와. 만약에 평단 만들었었어도 3배. 3배 넘게. 와.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200~300%짜리 한번 마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전히? 제 꿈이에요, 멘토님. 꿈이시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상당히 소박한가요? 소박하시네요. 진짜 일단 두세 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이 많이 맞아요. 이제 대부분 없으셨던 분들은 맞아, 저 같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가요? 2배 네. 만나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가요? 가능할까요, 멘토님? 고점에서 매매하면 200~300% 가는 거 절대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돼요. 머릿속에 그런 욕심, 그런 매매법 지우세요. 그렇게 좋은 수익률 남길 수 있는 건 네. 이 저점 역배열에서 포착해서 저점에서 쌀 때 사놓는 종목들이 그런 좋은 수익률을 맞아요. 남겨준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를 고민도 네.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네, 하고 맞아요. 했지만 역삼역 5번 출구는 지금까지 매매가 잘 풀리시지 않으셨던 분 제가 이제 여기 VCR 화면으로도 주식이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좀 어색하게 하면서 지금 맥점입니다 이러잖아요. 뭐냐면 어려울 거 없어요. 맥점만 아시면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다른 눈을 갖고 계시면 되거든요. 일자적으로. 네. 역배열에 저렴한 종목들 사시면 돼요. 지금 매매가 잘 풀리시지 않거나 고점에 물린 종목들이 내 포트 안에 상당수가 있거나 그리고 기준이 명확한 기준 뭐가 싼지 언제 어느 구간이 싼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주식 관련돼서 꼼꼼하게 못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기법 역삼역 5번 출구 기법 하나만 명확하게 이해해 놓으셔도 저절로 투자 원칙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네. 보는 눈은 더더욱 생기실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역삼역 5번 출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챙겨야 될 이슈도 많고 일정도 많으실 텐데 이 가운데서 정말 든든한 원칙, 신념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해주신 역삼역 5번 출구를 딱 기반으로 그 투자의 맥을 삼아서 시장을 지켜보시면 이제 더 이상 고점 잡지 않으시고 진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2배, 3배를 뛰어넘어서 막 5배까지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역삼역 5번 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특별 강의 저희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5월 13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특별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이 종목 선정부터 타점을 정하는 방법까지 전문가님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 강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카메라를 켜셔서 화면 아래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오시면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 이 방에 입장만 해주시면 이제 특별 강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 5월 시장을 앞두고 4월 시장을 잘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 투자의 기법, 투자의 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